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제가 주택 거래량을 말씀드릴 때 올해 6월, 7월에 주택 거래량을 보면 한국감정원의 주택 거래량 그 수사를 보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그 패닉바이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거래량 그 기사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연립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이 상승을 하면서 겹쳐졌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패닉바이 현상에 더불어서 사는 수요도 많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도 다주택자나 법인 사업자가 파는 물량들도 많이 나오면서 그 상충 관계가 떨어지면서 매수량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최근의 거래량을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따라 617 부동산, 710 부동산 84 대책까지 이어지면서 비규제 지역이 많이 규제적으로 들어오면서 급등 양상이 다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서울 지역에요. 매수 수요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6월달 같은 경우는 13만 9천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7월달은 더 많아지는 14만 1천 건까지 늘어났어요. 이러한 가운데 역대 최대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요, 7월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세대 연립까지 주택 매매 건수가 늘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요, 아파트보다는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상승률이 좀 더뎌요. 그런데도 이렇게 7월달 보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달 연립 다세대까지 매수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향은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른 가운데 대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눈을 일부 연립이나 다세대까지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건수를 보면 총 7,322건으로 집계됐으며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정보광장에 따르면 구별로 어디가 연립 다세대가 많이 매매가 됐냐 보면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구로구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구들을 보면 일부 지역 양천구를 빼면은 보통 대부분 서울시 중에서도 중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은 지역의 아파트는 최근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렴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아파트 대비 저렴했다고 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로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구로구 순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별로 보면 은평구가 856건, 강서구 811건, 양천구 512건, 강북구 451건, 구로구 391건으로 최고로 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강서구가 811건인데요. 그 중에 화곡동 같은 경우가 7월달 빌라 매매가 657건으로 체결될 서울 전체 거래의 9%에 달하게 많이 매매가 체결된 곳이 동으로 말하면 화곡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일부 이런 거를 갭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갭투자가 크게 용이한 지역이 아파트 대비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비율이 낮아서 갭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부담도 많이 되지만, 연립 다세대는 그만큼 아파트 대비는 용이하면서 연립 다세대까지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617 부동산 대책에 주거지역으로, 규제지역으로 많이 들어온 가운데, 비규제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많이 들어온 가운데 다주택자나 법인사업자 물량도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도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2년 거주에 2년 보유 요건이지만, 그 전에 새로 규제가 안 된 지역 같은 경우 2년 보유만 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마련된 그 매물 물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따라 2년 보유한 신규 아파트 2년 거주하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매물 또한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7월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KB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보면 지난해 같은 대비 2.3배나 늘었다고 하면서 17,73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 45만 7,136건 대비 39%로 지난해 대비 0.7%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향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매매가도 많이 커진 상태에서 차익 실현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거래 건수 증가량이 경기도에서 많았는데요. 경기도의 5위권을 보면요. 지난해 1652건에서 260%나 늘은 5943건이 올해 거래됐다고 보면 최근에 급박하게 아파트가 많이 상승한 가운데 일부 차익 물량과 함께 다주택자나 법인 물량까지 나오면서 또한 마음 급한 그 매수자들까지 그 매수량이 동반되면서 거래량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1위부터 5위까지가 차지를 했는데요. 구별로 보면 김포, 화성, 평택, 용인, 처인구, 오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2년 거주한 1년, 2년, 3년 차 된 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다는 그런 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포가 1위 797건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김포는 617 부동산의 규제 대책이 크게 넓어진 가운데 비규제적으로 남아있으면서 반사효과를 누렸던 지역이 김포라고 할 수 있고요. 화성, 평택, 용인, 처인구나 오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 다주택자나 법인 사업자 물량이 많았던 지역이라고도 또 얘기 드리는데 그 지역 중에 비과세 요건까지 채운 그 신축 아파트 2년, 3년 거주된 그 매매 물량까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훅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하반기는 이런 양상이 지속이 될 거예요. 2년, 3년 차 요건 같은 경우가 비과세 요건을 채운 그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언제가 가장 가격이 비싸냐면 신규 아파트 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5년 안에가 최고치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비과세 요건을 채운 물량까지 나오면서 거래량도 늘었다고 보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그 급매물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지금 최근에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지켜보면서 그 일부는 청약 가점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 그 물량들을 노리는 게 첫 번째로는 가장 좋겠지만 청약 점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기존 지역 중에 자기 인근 지역 중에 급매물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며 가장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 올해까지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 1일까지 급매물들이 나오는 이런 물량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된다는 사람들은 미리 다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 드리면서 3기 신도시 물량과 함께 기존 지역의 아파트 물량까지 기존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같이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량들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런 물량들을 찾으시면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